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쇼핑을 선점하는 것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영상을 이제 봤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보면은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하거든요. 스마트 스토어 부업하려면은 유튜브 쇼핑을 미리 선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유튜브 쇼핑을 잘 해놔야 이게 판도를 바꿀 거기 때문에 이걸 잘 해놓는 게 이제 앞으로 내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제가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생각은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 부업을 하는 이유, 창업을 하는 이유가 요즘에 금리도 이제 너무 비싸지고 뭐 그럼 이제 대출금도 갚으셔야 되고, 혹은 이제 내가 부업을 하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이 학원 더 보내려고, 그 가게에 도움이 되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유튜버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돼야 된다, 뭐 쇼츠를 해야 된다, 그 유튜브를 해서 선점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봤을 때 실제로 쇼츠나 유튜브를 키워보면 어때요? 실제로 돈 버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예요. 특히 내가 이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스마트 스토어를 한 건데, 이 부업을 위해서 또 유튜브라는 것을 내가 배워가지고 한다는 게 맞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지금 많은 분들이 주객전도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온라인 부업이라는 걸 왜 합니까? 왜 스마트 스토어를 선택했습니까? 사실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게 아니면 뭐 진짜 공장을 가거나 뭐 알바를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구인난이기도 한데. 근데 굳이 우리가 온라인 부업을 하는 이유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벌기 위해서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이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춰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주인과 손님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많이 일하고 적게 버는 상황을 지금 겪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유튜브 쇼핑이 뭔지, 그리고 그걸 실제로 인플루언서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제 생각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영상은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부업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 좀 장밋빛 희망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왜 유튜브를 키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튜브 쇼핑이 뭔지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3년 초에 쇼핑이라는 기능이 생겨났어요. 예를 들어서 깡스타일리스트 이 유튜버 분 보시면은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거든요. 120만 명이세요.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은 스토어라고 탭이 하나 생겨난 게 있습니다. 이거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눌러보시고, 그리고 모바일에 보면은 이 구독하기 밑에 매장 둘러보기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은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이 스토어를 누르면은 밑에 상품 판매하는 탭처럼 나오죠. 스마트 스토어처럼 쇼핑 탭처럼 나오죠. 상품 이미지가 나오고 가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회사명도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 어때요? 쇼핑몰로 이동이 됩니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랜딩 페이지로 이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건을 내가 이 바이 나우 이렇게 이제 눌러보면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쇼핑 탭이라는 거는 결국 이 스토어라는 탭이 하나가 만들어진 거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 깡스타일리스트라는 유튜버 분이 올려놓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쇼핑 기능, 원래는 우리가 이런데 이제 만약에 보면은 마지막 할인, 인기 브랜드, 초특가 시즌 오픈, 아이템 9가지 추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이템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면 유튜버 분들이 보통 여기 이제 더보기 칸에다가 넣거나 아니면 댓글에다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링크를 남겨가지고.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처럼 스토어 탭도 있고, 요즘에 이 스토어 기능을 이용하는 유튜버들을 보면은 밑에 매장 쇼핑이라고 해가지고 상품 링크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같이 노출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보는 소비자는 어때요? 처음에 영상을 보죠. 영상을 보다가 이 유튜버가 추천하는 상품을 영상에서 보면서 인지를 해요. 저 상품이 지금 시즌 오프구나, 저거가 좋은 거구나, 저걸 사야겠다. 그 상품을 사야겠다 생각이 들면은 이 하단에 있는 상품이 노출이 되니까 이걸 바로 눌러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유튜브 쇼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영상에서 추천하는 상품으로 관심이 가니까, 원래는 네이버나 쿠팡에서 검색을 했으면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하단에 있는 링크를 눌러가지고 바로 구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핫한 주제였어요, 최근에. 그래서 다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도 해야 되지만 유튜브 쇼핑도 해야 되고 콘텐츠 만들어야 되고 이러면서 붐이 막 이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유튜브 쇼핑을 하기 위해서 뭐 채널 운영을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것도 되게 장점 중에 하나였어요. 이 붐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수익 창출 조건만 되면 누구나 오케이가 돼요.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뭐 심사를 받거나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 수익 창출 조건이 2023년에 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완화가 돼가지고 누구나 다 이제 돈을 벌기가 조금은 쉬워졌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돈 벌기가 약간은 쉬워진 면이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에서 구독자 500명으로 좀 낮춰졌고 시청시간도 4000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지금 3000시간으로 그러니까 1000시간이나 줄었어요. 엄청 준 거죠. 이게 말이 1000시간이 사실 1000시간을 시청시간으로 확보하려면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리고 쇼츠가 요즘에 쇼츠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1분 미만 영상들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이게 100만 뷰가 있었어야 돼요. 90일 동안. 근데 이게 무려 이제 300만 뷰로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나면서 쇼츠로 돈 벌기, 유튜브로 돈 벌기가 약간 이제 탄력을 받은 거죠. 지금 유튜브가 이 숏폼 전쟁이지 않습니까? 인스타, 틱톡, 유튜브 이렇게 세 개가 다 짧은 영상들을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 쇼핑을 알려주시는 분들은 이제 쇼츠로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리뷰를 찍어가지고 올린 다음에 거기서 유도를 시켜서 유튜브 쇼핑으로 구매를 일으키고 거기서 수익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돈 벌기 시리즈들이 생겨난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동안 보면은 유튜브를 촬영하고 만드는 거에 비해서 그 조회수 수익이 이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부업으로 뛰어들기가 좀 어려운 게 좀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유튜브 쇼핑 기능이 생겼으니까 이 수익화 방안이라는 게 하나가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회수 수익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커머스 수익, 물건을 팔아서 얻는 수익도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커머스를 접목했으니까 뭐예요? 새로운 판로 개척의 어떤 돌파구로서 각광을 이제 받은 거죠. 그쵸?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인스타 하는 사람들이 인스타만 할 이유가 이제 없어졌다. 유튜브도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거기 있는 릴스 짧은 영상 그대로 유튜브에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수익화 완화됐죠. 그리고 커머스 그대로 옮겨 심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좋겠다.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전부 다 이제 같이 상품을 판매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이제 해보니까 실제로 저도 이제 수익화 창출이 되니까 이제 유튜브 쇼핑을 접목하려고 했고 또 이것저것 테스트를 좀 해봤어요. 제가 커머스를 하니까.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이제 많이 다른 거죠. 결국 이렇게 수익화 방안이 늘어난 게 쉽게 돈 벌기 위해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기능들이라는 게. 근데 제가 해보니까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한 4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카페24라는 그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 솔루션을 이용해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약간 여기서부터 모순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부업이나 창업을 할 때 더 쉽게 만들어주는 이 인프라를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건데, 카페24라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보단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약간 전문으로 내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솔루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필요하진 않더라고. 내가 상주하진 않더라도 외주를 맡길 줄 알아야 되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자랑 디자이너들이랑 소통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능들이 많다는 거는 그 말대로 이제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 들어보실지 모르겠네요. 도메인, 호스팅. 사실 이런 거 몰라도 되잖아요,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는. 근데 이제 알아야 돼요. 도메인이 뭐고 호스팅이 뭐고, 스킨도 사야 되죠. 그리고 피지 연결이라는 것도 해야 돼요. 물건 구매하고 하려면은. 그리고 상세 페이지 올릴 때도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념들을 많이 알아야 돼요. 생각보다 이 쇼핑몰이라는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개념을 알아야 돼요. 외주 맡기면 다 이게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아이맵이나 뭐 식스샵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업체도 있을 텐데 아직은 카페24밖에 안 된다는 게 아쉬운 점이고, 두 번째로는 자, 본질적으로 어쨌든 이게 콘텐츠 만드는 게 쉬워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쉬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뭔가 수익화 방안이 하나 늘어났으니까 돈을 많이 벌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단순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결국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입을 시키는 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 뭐예요? 커머스 연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콘텐츠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건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두 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꾸준히 만드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상품이 아니다. 이건 제가 그 위탁 판매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건데, 내가 잘 팔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어요. 그럼 잘 팔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품을 뺏깁니다. 제조사가 뺏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영상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 영상 리뷰했네, 내가 1,000원만 더 싸게 해서 팔아야지, 이럴 가능성 99%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실제로 커머스에서 매출이 잘 나고 있는 사람들도 유튜브에서 함부로 자기 스토어가 뭔지, 상품이 뭔지 얘기를 못 하잖아요. 왜냐면 이걸 보는 사람들이 악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청소기 제품을 리뷰했어요. 마부사키라는 그 청소기를 소개했습니다. 제 쇼핑몰에 올려놨어요. 근데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네이버나 쿠팡에다 똑같이 올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한테 살까요? 아니면 다른 데 1,000원이나 2,000원 더 싼 데서 살까요? 당연히 더 싼 데서 사겠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정보만 얻고 이 똑같은 상품이 있는 다른 몰에서 구매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품에 대해서 차별화를 만들 수도 없고요. 이 콘텐츠에 대해서 차별화를 만드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직접 해보니까 이 소비자로서 단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회원가입이라는 거를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카페24를 통해서 한다는 게, 카페24에 회원가입을 한 번 하면 그 모든 아이디가 다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네이버랑 좀 다르죠. 네이버는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내가 여기에 있는 뭐 스토어를 가입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B라는 스토어도 가입을 안 해도 되잖아요. 다 네이버 아이디 하나로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카페24는 기능이 달라요. 쇼핑몰마다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A라는 유튜버를 팔로우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운영하는 스토어도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요. B라는 유튜버를 보고 있어서 여기서 사고 싶으면 여기도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잘 먹힐까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회원가입을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개인정보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가 저는 이제 갈수록 뭔가 시장과 역행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쇼핑하려고 회원가입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좋은 정보 얻고 오히려 네이버나 쿠팡이 한 500원, 1,000원 더 비싸도 회원가입하기 싫어가지고 그쪽으로 이탈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인플루언서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조차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걸 제가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왜 그럴까?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이걸 단순히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치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알면 대박인데 지금 모르니까 빨리 선점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유튜버들도 봤어요. 고기남자나 애주가TV 참PD님, 뭐 공구왕 황부장님, 뭐 깡스타일리스트, 이런 분들도 이제 봤는데, 사실 식품이랑 어떤 뭐 패션 이런 쪽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계속 먹어야 되고 계속 입어야 되고, 또 저 사람이 이제 소개하는 그 음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서 찾기가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충성도가 조금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이제 똑같다고 생각되면은 그냥 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우리가 부업으로 하고 있는 시장, 이쪽을 보자는 거죠. 근데 여기에 도움이 될까 싶은 거죠. 이 인플루언서들조차 아주 작은 카테고리에서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부업으로 했을 때 스마트 스토어를 잘 팔기 위해서 유튜브를 한다는 게 맞는 생각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과연 도움이 될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는, 제가 커머스를 하니까 유튜브도 같이 하지만 커머스도 하잖아요. 커머스는 장벽이 낮아요. 낮기 때문에 남들이 쉽게 따라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콘텐츠를 만드는 노력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낮은 거예요. 커머스를 할 거면 커머스를 해야죠. 쉬운 방법들로 먼저 매출 낼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은데, 갑자기 여기서 내가 이제 후발주자가 선발주자가 되기 위해서 난이도가 한 10배 정도 더 어려운 유튜브를 한다? 콘텐츠라는 걸 만든다? 그럼 이 수익률을 따져보세요. 이게 과연 노동 대비 효율이 나오는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본질적으로 정보 얻고 구매 단계에서 이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전문 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괜찮아요. 저도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업을 위해서 유튜브를 한다는 것은 정말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부사키님, 어떤 사람들이
유튜브 쇼핑을 하면 좋겠습니까? 나만의 전문 분야라는 건 뭡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위탁 판매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식 창업자들이 지금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전자책을 좀 파는 사람들, 뭐 PDF 같은 거 이제 파는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강의나 컨설팅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제 페이지를 카페24로 받아가지고 컨설팅을 하거나 강의를 오프라인에서 모집해서 진행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봐요. 왜냐면 어차피 유튜브에서 내가 지식 콘텐츠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또 고유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걸 네이버나 쿠팡에서는 구매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나만의 사이트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그런 지식 창업자들이 오히려 지금은 괜찮고, 커머스가 들어가기에는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그 크몽이나 이런 데서 판매하면 수수료가 20%가 좀 되니까 비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사몰 겸사겸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만 이렇게 내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죠. 카페24의 주가를 볼게요. 이 카페24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그 유튜브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할 수 있어서 주가가 엄청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6월 30일 날 이 상한가를 한번 찍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제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그 이후로. 물론 우리나라 이제 그 주식시장이 안 좋을 수 있겠죠. 근데 뭔가 모멘텀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 6월 30일 날 뭐가 됐어요? 유튜브 공식 채널이라는 게 오픈이 됐어요. 사람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한번 확 뛴 거예요.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이 쇼핑 채널이 오픈을 하는데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오픈을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그냥 라이브 쇼핑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제가 보니까 볼 이유가 없어요. 구매할 이유도 없고 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 이게 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의 쇼핑을 제가 약간은 좀 전망을 하자면은, 유튜브 쇼핑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파급력이 있으려면,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그 쇼핑몰 쪽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시장이에요. 아마존이나 뭐 미국의 이런 데 보면은 이 아마존이라는 쇼핑몰이 그 나라 시장을 전체 다 먹고 있어요. 90% 이상을 다 먹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작은 독립몰들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를 정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쿠팡이 이 틈새를 치고 나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쿠팡, 뭐 네이버, 뭐 다른 버티컬 플랫폼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좀 독립적이고 특한 시장인데, 여기서 유튜브 쇼핑이 파급력이 있으려면 저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급 정도로는 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뭐 카페24나 다른 어떤 결제할 수 있는 페이지를 따로 연동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자체에서 이런 결제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페이지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쉽게 넘어갈까? 그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쇼핑이든 유튜브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든 어쨌든 부업하는 사람들이 도전한다? 제가 볼 때는 수익은 커녕이고, 수익은 진짜 언감생심이에요. 수익은 당연히 안 나오고 조회수가 안 나와서 99% 접게 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치거든요. 힘들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상식적으로 콘텐츠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업 강의도 이제 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내가 커머스를 하고 싶으면은 커머스부터 잘하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시고, 내가 여기서 성과가 나왔어요. 몇 천만 원씩 이제 한 1년 정도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소싱이나 이런 것도 다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남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콘텐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콘텐츠를 하면은 커머스를 못 하죠. 그게 너무 당연한 생각인데, 이 동시에 갈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은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이제 결론적으로 조금 당분간은 부정적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제가 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솔직한 이제 마케터로서 이제 생각을 좀 드렸고요. 장밋빛 희망만 가득한 이런 곳에서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 역시도 당연히 뭐 앞으로 유튜브 쇼핑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지켜볼 거기 때문에 제가 좋은 정보 있으면은 또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